매부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이곳 제주에 와 있습니다. 이 새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로 이곳 출신 원희룡 전 제주지사께서 임명이 됐죠. 원 장관께서는 제주지사 시절 이 공시가 산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다수의 공동주택 공시가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공교롭게 재조사를 요청했던 원 전 지사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서 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될 전망입니다. 과연 공시가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원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공시가 문제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요. 정수연 제주대 교수 겸 한국감정평가학회장님, 이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도대체 공시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렇게 지사 시절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신 건가요? 맨 처음에 그 장관님께서 지사로 계실 때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그 공시가격이 급상승했는데 이제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고 기초수급자들이 수급자의 지위를 잃고 고통을 받는 거에 이제 공감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인 줄 알고 가봤더니 이제 펜션이거나 혹은 표준이 될 수 없는 폐가가 표준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여러 그 공시가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공시가라는 게 각종 세금의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인데, 기초 자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산정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로 그렇습니다.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공시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산정이 됐는지 오늘 구석구석 정 교수님과 함께 현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예.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그 어이없는 공시가 현실을 취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딱 봐도 지금 펜션이거든요. 지금 음악이 흐르고 지금 또 숙박업소가 확실한데, 저희가 오늘 여기는 왜 왔나요? 예, 여기가 이제 그 공시가격에 대해서 그 현장 조사가 좀 부실한 그런 사례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이제 그 펜션인데, 펜션이면은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숙박업소니까요. 예.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지는 사실은 공시가격의 공시 주체가 도지사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한 건물이 주택으로 신고가 돼서 이제 현장에 오면은 바로 이게 주택이 아니라 펜션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네. 현장을 안 왔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이게 그 분류가 돼서 공시가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단지를 시도지사가 다 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혼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공동주택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와서 보면 저게 실제로는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시가격이 불형평하다는 비난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죠. 혹시 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뭐 필요주택으로 활용해서 뭐 썼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나요? 공동주택은 그 전수조사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표준 그렇군요. 비중 개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수라는 의미는 뭐냐? 정말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호별로 현장에 와서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게 공동주택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이건 현장 조사를 와서 저런 식으로 돼 있으면 바로 지자체, 과세, 세정과 이런 데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신고할 때 왜 저기를 주택으로 신고를 굳이 했을까요? 다 펜션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금을 더 뭐 줄일 수 있거나 뭐 그런 어떤 아마 그런 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걸 본 다른 납세자들이 나도 내 맘대로 신고를 해도 되는구나. 정부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탈세와 탈법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비단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잘못 신고된 사례가 굉장히 전국에 걸쳐서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시가격 전국 거를 한번 봤을 땐 이런 사례는 강원도, 이런 데 많고, 충남 쪽에 이제 해변 있는 쪽, 펜션이 많은 쪽도
그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납세자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과세 당국은 가서 이것이 사실은 이 실제 용도대로 그 과세가 돼야 하니 이걸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납세자가 그런 걸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그러고 그걸 보는 옆집 사람들도 그렇지 제대로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건전한 그 뭐랄까 사회 문화가 정착이 네.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저 집이 쓰러져가는 집이 2개 있긴 한데 예. 사람이 안 사는 폐가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폐가는 저희가 왜 왔나요? 표준주택이면은 이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주택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길 와 보니까 표준주택이 이제 폐가였던 거죠. 표준주택이 폐가였어요. 예. 근데 이 마을을 대표하는 건데 이 마을이 전부 다 폐가면 모를까? 공시가격 관련 그 지침 법령에 보면 그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예. 그래서 현장 조사가 좀 부실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봤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리스트에 표준주택 리스트에서. 뺀 거죠 거기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 알고 뺐나? 그러고는 이제 또 조사를 왔어요. 이거 대신 선정된 게 뭔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옆에 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옆집이 저 쓰러진 저 집이죠. 네네네. 폐가를 대체한 그렇죠. 폐가. 폐가 대신 폐가를 선정을 한 거죠. 이걸 현장을 안 와봤구나.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그럴 때 반드시 현장을 가보고 전문가들 자문을 좀 듣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없었나 보다. 상식적으로 폐가를 대체하는 게 폐가라는 게 너무나 이제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현장에 안 왔다는 100%의 어떤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웠던 점은 2022년 현재 저 폐가는 표준주택에서 또 교체가 됐습니다. 네, 알고 뺀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 표준주택을 선정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게 이제 표준이 아니라는 것은 저게 이제 개별주택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러면 저걸 표준으로 선정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내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인데 그것은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지자체로 이걸 넘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나서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하면 그게 자기 책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공시가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제주 투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여기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다세대 연립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파트는 아니고 층별로 층별 효용 비율이라는 걸로 해서 원래 그 빌라 같은 거 보면은 꼭대기층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덥고 꼭대기층이라서 바로 이제 햇볕이 내리쬐고 네.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선호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2층하고 3층이 비싸고 네. 또 1층이 좀 싸고 꼭대기층도 조금 낮고 요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공시가격을 보니까 이 집은 그 가운데 층이 이 가격이 높고 꼭대기층은 좀 낮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50m도 안 떨어진 저 집은 꼭대기층이 더 높아요. 이 집은 예. 꼭대기층이 꼭대기층이 더 높군요. 높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엔 다락이 있나? 서비스 면적이 좀 있나? 그랬는데 조사해보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저쪽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조망이 있다. 바다 조망이 조망. 있다. 이쪽이 바다니까. 예. 바다 조망이 있어서 이쪽은 올려놨고 이쪽은 바다 조망이 없어서 가격을 위에 걸 내려놨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이 꼭대기층을 올려놓은 곳은 바다가 오히려 안 보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다시 한번 와서 확인을 하느라고 쭉 둘러봤는데 이 집이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집은 네. 제가 처음엔 조사를 안 했던 집인데 근데 이 집은 지금 바다도 보이고 네. 근데 이 집은 공시가격을 보니까 모든 층이 다 똑같더라고요. 뭐든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안 제가 보이는 층과 보이는 층이 바다가 예. 똑같이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거네요. 모든 층이 다 똑같아요. 공시가격이. 싼 집이나 비싼 집이나 뭔가 이 공시가격 만들 때 일관성이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단지 안에 있는 납세자들은 공시가격에 있어서 그 불형평성을 네. 경험하고 계신 거죠. 이게 종합 세트죠. 네, 교수님. 저희는 지금 우리 땡땡 해수욕장, 네. 이 제주 젊은이들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근처 집에 와 있는데 이 집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네. 이 보면 공시 면적은 한 25평, 네. 69.41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사실 육안으로 봐도 23평이라고 보긴 좀 넓지요. 네. 그래서 공시 면적이 좀 잘못됐고 2배 면적이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가실 확률이 크죠. 원래 표준주택은
그 저런 면적이나 특성의 오류가 있으면 그 표준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표준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들이 좀 투입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문제를 많이 발견을 하면서 느낀 건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을 이제 매겨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시장 수준을 어차피 반영을 못할 거라면 조사 주기와 이 발표 주기, 공시가격 산정 주기를 3년으로 늘려서 복도인 아파트, 펜션 공동주택 이런 것들 다 일단 걸러내고 무엇을 과세하고 무엇을 과세하지 않을 것인가. 예,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실거래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데이터, 원가 데이터인데 이 자료들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도 이런 공시가격 정보를 구축하는 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일단 먼저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문제를 일단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그다음에 투명성, 공시가격을 국가가 함부로 좌우하거나 정치적으로 흔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감정평가, 공시가격의 중립성 문제를 법안으로서 해결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 교수님과 제주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면서 많은 심각한 사태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신 만큼 본인이 제주지사 자리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장관 자리에서 풀어갈지가 앞으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홍정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